반갑습니다.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수업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20번째 시간 내용을 이어서 관절을 만드는데, 조금 더 이제 로봇에 가까운, 그리고 어떤 기계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관절 형태를 만들 겁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오늘 또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세이프, 뭐 원통, 상자, 뭐 이런 세이프들을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하거나 구멍을 빼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캐릭터 세이프들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관절을 하나 만드시고 그 만드신 관절을 세이프로 등록하는 과정까지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부품 형태로 해서 내가 만든 세이프를 부품 형태로 가지고 와서 또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까지 만들었던 세이프들은 관절 형태의 세이프들은 안쪽에서 그냥 돌리거나 아니면 회전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접힌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접힌다기보다는 약간 흔들리는 그런 형태의 세이프였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많이 접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테크닉적인 면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똑같이 천천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명화면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무릎 관절 만들기 세이프 저장,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을 만들고요. 그 관절을 세이프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관절을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봇이 있고요. 그 로봇 옆에 보시면 2명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뭐 계속해서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만은 제 수업을 들으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강의 내용을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따라해 주셔야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그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일단 그거 잘 생각해 주시고요.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똑같이 작업을 해 주시고 그렇게 똑같이 작업을 해 주셔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융합하고 창의적으로 융합하시려고 그러면 일단은 현재의 기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어야만 창의적인 융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델링하고 있는 이 팅크캐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 도형이 만들어지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출력을 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팅크캐드 로그인 되어 있어야 됩니다. 팅크캐드 로그인 되어 있어야 되고 물론 제 강의 내용도 천천히 들으시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몇몇 학생은 보니까 뭐 어쨌든 이게 저기 50분 수업 들어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 뭐 1배속이 아니고 뭐 2배속, 3배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아마 듣기만 하는 수업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수업은 들으시면서 똑같이 따라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따라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셨던 분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근데 그래도 따라 하시는 분들은 가면 갈수록 쉬워질 겁니다. 자, 다음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무릎 관절보다는 로봇 손에 들어가는 이런 관절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관절들을 이제 제작을 할 텐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손가락 5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손가락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5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크기만 좀 다를 뿐이고요. 사실은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게 관절이죠. 요게 관절 부분인데, 요 관절 부분들의 모양이 거의 다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도 똑같죠. 근데 이제 방향이 얘들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접히느라 그러면 얘는 옆으로 접히는 듯한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방향만 다르게 하면 이게 다 관절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 손바닥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관절로 되어 있죠. 이렇게 관절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보실 부분은 이런 관절 모양 요것만 하나 만드실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만드실 거고요. 요것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안쪽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 부분 바깥쪽에 또 이렇게 관절을 연결해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진 않지만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축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그 축을 얘가 걸고 돌아가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관절을 한 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부품 형태로 만들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의 손가락 모양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좀 크게 만들어서 다리를 붙이게 되면 다리 모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충분히 여러 곳이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부분은요. 오늘 진행할 부분은 팅크캐드를 이용을 해서 관절을 만드는데 우선 이렇게 접히는 완벽하게 접히는 관절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절을 가지고 등록을 할 겁니다. 세이프에 등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에 등록되어진 그 관절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팅크캐드 화면으로 가시고요. 자, 깨끗한 팅크캐드 화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깨끗한 팅크캐드 화면 가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은 요 기본 세이프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등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등록한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내 작품 부분이에요. 내 작품 부분이고 지금 내 작품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세이프를 여기다가 등록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세이프인 상태에서 처음 화면인 상태에서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천천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따라와 주시는 내용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때 메모해 놓으셨다가 제 이메일 주소나 메모 질문을 남겨주시게 되면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절 만드는 작업, 무릎 관절 만드는 작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관절 하나만 만들 겁니다. 크게 욕심 안 부리고 관절 하나 만들고 그 하나 만들어진 것을 세이프 등록하고 세이프 등록한 것을 꺼내서 사용하는 것 거기까지만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원통 먼저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원통 도구 먼저 하나 가져와 주시고요. 자, 이 원통 도구 가져오시고요. 이 원통을 사이즈를 저하고 똑같이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똑같이 작업하기 위해서 눈금자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금자 선택해 주고 바탕화면에 클릭. 자, 작업 평면에 클릭을 하고 나니까 눈금자를 통해서 여기에 놓여 있는 네, 원통 사이즈를 20mm, 20mm, 20mm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지름 10mm짜리 원통으로 만들 거거든요. 자, 그래서 Y축값 10mm, 그리고 X축값 10mm. 자, 그리고 Z축값은 5mm로 해서 얇게 만들겠습니다. 5mm. 자,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우스 중간 휠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요 원통에 현재 작업한 요 원통의 사이즈가 예, 저쪽에 지금 10mm, 10mm, 지름이 10mm라는 얘기죠. 지름 10mm짜리 거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께 5mm짜리 원통인 걸 확인했습니다. 자, 요거 사용을 해서 로봇 관절의 한 부분, 제일 밑바닥 부분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중간에 축을 넣을 거거든요. 여기 중간 부위에 이렇게 축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 축을 넣기 위해서 원통을 하나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원통 가져오기 전에 요 면 위에다가 원통을 넣을 거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딱 놓기 위해서
작업 평면 도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작업 평면 도구 가지고 오셔가지고 원통의 윗부분을 클릭을 하십시오. 자, 원통의 윗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원통을 하나 더 가지고 옵니다. 자, 원통 선택해서 원통을 여기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원통 지름이 10mm밖에 안 되니까 새로 가져온 원통의 지름은 20mm짜리니까요. 이렇게 뭐 딱 덮이는 건 당연할 겁니다. 자, 새로 가져온 이 원통을요. 원통은 중간에 기어 모양이 아래 위로 있으면은 그 중간에 축으로 사용할 거거든요. 자, 똑같이 사이즈를 만들겠습니다. Y축값 5mm, 그리고 X축값 5mm. 자, 그리고 Z축값 6mm로 하겠습니다. 6mm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바닥면이 0 되어 있잖아요. 0 되어 있던 얘기는 앞에서 만든 이 원통이 딱 윗부분에 딱 붙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에 딱 갖다 놓기만 하면 얘가 자동으로 붙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원통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정렬 도구 사용을 하시고, 자, 여기서 Z축은 손대지 마십시오. X축 중간, Y축 중간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중간에 가게 돼요. 자, 중간에 가게 되고요. 이 상태를 작업 평면 도구 사용하셔서 바닥을 한번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작업 평면 취소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110mm 나오나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110mm 나오면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 이렇게 봤을 때도 평면도에서 직교 평면을 딱 봤을 때 중앙에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시면은 요 두 개를 그룹으로 묶어 버리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묶여졌는지 확인을 할게요.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건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마우스 이용해서 옮기셨을 때 한 개가 움직이는지 두 개가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개가 움직여야 돼요. 한 개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상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기아 한쪽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아 한쪽 면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위쪽 부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부분 또 원통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부분 작업 평면 도구 사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원통의 작은 원통의 윗부분, 작은 원통의 윗부분입니다. 작은 원통의 윗부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작은 원통의 윗부분을 작은 원통의 윗부분을 평면으로 하고요. 그 평면 기준으로 해서 또 원통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자, 원통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가지고 옵니다. 자, 원통. 자, 이번에 가져온 원통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원통 있죠? 두께 5mm짜리 바닥에 깔려있는 원통. 그거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Y축값 10mm. 자, 그리고 X축값 10mm. 자, 그리고 Z축값 두께 값이죠. Z축값 두께 5mm. 자, 밑에 것 두 개를 지금 그룹화 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정렬을 하게 되면 두 개가 같이 한 몸에 대해서 움직이고 위에 움직여 줄 거니까 이 두 개를 중간 정렬을 하게 되면 딱 중간에 가서 붙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것도 같이 선택을 하고요. Shift 키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한 상태에서 정렬 도구. 자, 그리고 X축 중간, Y축 중간. Z축은 손대시면 안 됩니다. Z축 손대시면 안 되시고 두 개가 다 정렬됐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두 개 다 정렬됐다 생각되시면 그룹을 먼저 시키십시오. 자, 그룹 먼저 시키시고 그 다음에 작업 평면 도구 바닥면을 클릭을 해가지고 취소해 버리시고요. 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면도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세 개의 원통이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확대를 하더라도 중간에 떨어진 게 없다라고 판단되면 정확하게 잘 되신 거고요. 다음에 자, 이렇게 아래 위로 돌려봤을 때, 아래로 돌려봤을 때, 이상 없이 모양이 다 붙어 있구나라고 판단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축 만드는 것까지는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는 여기 중간에 비어있는 원통을 하나 넣을 겁니다. 비어있는 원통을 하나 넣어서 회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 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부분은 똑같이 원통을 하나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도구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바닥면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F 눌러서 요 원통만 보이게 해주시고요. 자, 다음 이 원통의 사이즈를 정하도록 할 텐데요. 이 원통의 사이즈는 아까 여기 만들으셨던 것 중에서 맨 처음 만들었던 거하고 세 번째 만들었던 것하고요. 일단은 그 사이즈가 똑같은 사이즈로 해야 되겠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10mm, 10mm, Y축 10mm, X축 10mm, 그리고 Z축은 5mm. Z축 5mm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통이 만들어졌어요. 원통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원통이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 중간에 끼워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깥에 있는 원통 두 개는 중간에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 줄 거고요. 얘는 중간을 뚫어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도 공간을 둘 겁니다. 그 공간을 둘 거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돌아가겠죠. 네. 자, 일단 여기를 공간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뚫게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여기서 사용했던 여기 중간에 축이 있잖아요. 이 축보다는 약 한 1mm 정도 크게 공간을 뚫어주게 되면 얘가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비록 문제 없이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공간을 뚫기 위해서 원통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원통인데 구멍 원통을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원통 가져오고요. 자, 이 구멍 원통의 사이즈 같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원통의 사이즈는요. X축하고 Y축의 값만 6mm로 해주시면 돼요. X축하고 Y축 값만 6mm. Z축은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좀 이따가 얘하고 둘이 붙여가지고 구멍 뚫고 난 다음에 얘는 그냥 사라지려 했거든요. 그래서 Z축은 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원통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원통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원통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했죠. 선택한 상태에서 정렬. 자, 그리고 X축, Y축 중간 정렬. 자, 그리고 그룹. 자, 이렇게 하게 되면 6mm짜리 구멍이 뚫려 있는 원통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6mm 뚫려 있는 이 원통이 앞에 만들었던 아령처럼 생겨 있는 이 원통의 중간에 딱 끼게 되면 되겠죠. 자, 딱 끼게 되면은 여기 바깥에 있는 두 개는 같이 돌아갈 거고요. 중간에 축이 연결되어서 이 원통은 안에 있는 축보다 1mm 정도 띄워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이 안쪽에 있는 원통 만들 때 6mm로 만들었잖아요. 높이를 6mm 만들었기 때문에 이 원통하고 아래 위 원통하고도 조금 띄워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저하고 같이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개의 원통을 선택을 해주고요. 두 개의 세이프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전부를 다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렬 도구 사용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X축, Y축, Z축 다 중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축, Y축, X축, Y축, 그리고 Z축까지. 자, 이렇게 정렬을 일단 먼저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옆에서 보시게 되면 얘가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듯한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 보시게 되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쪽에 보면은 안쪽 축이 있고 그 다음에 구멍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구나 라고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럼 이걸 또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있는 원통 맨 위에 거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맨 아래 거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구멍으로 바꿔봅니다. 구멍으로 바꿔보게 되면 방금 만들어져 있는 원통이 들어가 있는데 이 원통이 일단은 위에 거든 맨 위에 거든 맨 아래 거든 선택을 했을 때 아래 거 위에 거 그다음에 중간 축까지 같이 선택이 되어서 구멍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확인이 되시면은 여기 바깥 맨 위에 있는 원통하고 맨 아래에 있는 원통 그다음에 중간 축은 한 개로 그룹화되어진 결과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축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만들어서 그룹화 시켜서, 그룹화 시키지 않고 정렬을 시켜가지고 중간에 넣어준 이 원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간축하고 위에서 평면도에서 보게 되면 중간축하고 그 다음에 방금 가져온 원통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구멍 뚫었을 때하고 이 간격이 1mm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아마 0.5m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띄워져 있다는 게 대충 예상이 되실 겁니다. 0.5mm 간격으로 띄워져 있고요. 자, 그리고 정면도, 우측면도 한번 볼까요? 우측면도 보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방금 만들어서 갖다 놓은 이 원통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만들었던 아령 모양의 원통 2개짜리하고 쭉 붙어 있는 거요. 요것하고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요걸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 중간 부분은 스포트 같은 게 들어가겠지만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은 아예 딴 걸로 따로따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면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됐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자, 홈으로 갔어요. 다시 핏, F키 누르고 피팅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요 축 부분, 바깥쪽 2개 원통, 안쪽 축 부분 연결되는 거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바깥쪽 중간에 있는 원통, 얘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된 게 확인이 됐고요. 이제 그 아래 위쪽 있는 아령 모양 생긴 것 선택을 해서 다시 솔리드 컬러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요 원통 3개하고 안에 중간에 축 들어가 있는 요거까지 다 합해가지고요. 다 합해가지고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룹. 자, 이렇게 해서 그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한 개 덩어리잖아요. 그룹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움직여 보게 되면 얘가 지금 한 개의 덩어리입니다. 위에 쪽,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기둥, 그 다음에 바깥쪽, 중간에 있는 것. 지금 4개의 세이프인데 이 4개의 세이프가 한 개로 묶여져 가지고 지금 한 개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홈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 할 부분은 뭐냐면 요 축을 이용을 해서 축 바깥쪽에 여기 바깥쪽에도 상자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 바깥쪽에도 상자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상자를 한쪽은 중간에 것만 연결을 해주고요. 또 한쪽은 여기 바깥쪽 2개, 맨 위에 것하고 맨 아래 것하고 여기만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요 2개의 상자를 돌릴 수 있도록 90도 이상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관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보시고요. 이제 상자를 넣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도 보시게 되면 아래 위로 떨어져 있는 것은 확인이 되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상자를 이용을 해서 옆면에 몸뚱아리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부품 같은 것들을 임의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자, 그리고요. 여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관절 부분을 만드실 때 일단 여기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게 때문에 너무 크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사이즈를 어느 정도 제가 지정을 해서 같이 작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즈는 상자의 사이즈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Y축 값은 10mm, Y축 값은 10mm, 원통 지름이 10mm라서 10mm짜리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X축 값도 10mm, X축 값도 10mm 해줬습니다. 10mm, 죄송합니다. X축 값 10mm. 그 다음에 Z축 값 같은 경우에 16mm입니다. 얘가 왜 16mm냐면 앞에서 만들었던 원통 3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축까지 들어가 있는 거. 얘 길이가 16mm이기 때문에 얘 길이하고 일단 같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얘를 부품 형식으로 끼워서 사용하는 걸로 쓰시면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 보셔가지고
얘를 최대한 가까이 가면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옮겨주시는데요. 이렇게 옮겨주시고, 지금 여기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원통하고 여기하고 붙이는 작업을 할 텐데, 그 작업하기 전에 얘가 너무 딱 붙어 있게 되면은 원통 세면하고 여기 상자하고 붙어 있게 되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고, 요 세면 중에서 요 상자 한쪽에는 한 면만, 또 반대쪽에 상자가 곧 들어갈 텐데, 그 상자하고는 두 면,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움직여주는 관절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상자를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자를 하나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하나 더 가져오는데 상자를 미리 가지고 와가지고 사이즈를 굳이 만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복사하시면 되니까 이 상자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나서 반대쪽으로 와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약 한 10mm 정도만 띄워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10mm 띄워서 작업한다라는 거는 이미 뭐 그리드 칸수로도 알 수도 있겠지만 1mm 정도 띄워서 합니다. 여기를 그 작업을 하시면서 띄워지는 간격은 키보드 한 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딱 중간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 두 개를 선택을, 요 세 개를 다 선택을 해 주시고, 세 개를 다 선택해 주시고, 정렬 도구 사용하셔가지고 중간 정렬되었는지만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Y축 중간 정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원통 3개가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 2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위치가 이제 바뀌면 안 되거든요. 위치가 바뀌면 안 되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얘들을 일단 그룹화 시키겠습니다. 자,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요. 평면도, 정면도 봤을 때 높이가 똑같은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개의 개체가 띄워지는 간격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똑같은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 딱 봤을 때도 세 개의 위치가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줄로 딱 써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상이 없다 판단이 되시면은 세 개를 다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를 쭉 길게 끌으시면 되죠. 다 선택하셔가지고 그룹 시켜줍니다. 그룹. 자, 그룹 됐기 때문에 세 개는 다 같은 색깔로 바뀌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같은 색깔, 다른 색깔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작업의 편의상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게 되면 네. 자, 여기 그 중간에 축 부분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원통 3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 2개, 이렇게 밖에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해주냐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통하고, 그 다음에 상자 2개가 있는데, 한쪽 상자에는 여기 이 원통의 한 부분만, 하나만 중간 부분과 연결을 해줄 거고요. 지금 제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고 이 부분 좀 될 겁니다. 여기에 뭔데 하나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에 있는 상자에 같은 경우에는 이 원통의 윗부분하고 여기 윗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만 이렇게 두 군데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상자 2개는 서로 굽힐 수 있는 형태의 결과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걸 만들기 위해서 일단 중간에 원통하고요. 상자하고 연결하기 위한 구조물을 또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구조물은 상자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이 상자를 먼저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상자. 그리고 연결해야 될 부품이 3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자의 사이즈를 하나만 정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복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자의 사이즈는 Y축 값은 5mm. 자, 그 다음에 X축 값은 3mm. 자, 왜 3mm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Z축 값도 5mm 되겠습니다. 자, Z축 값 5mm, Y축 값 5mm 잡아준 이유는요, 연결되는 부위가 여기 안쪽에서 들어가서 얘가 끼어져 가지고 그룹화되면 연결되는 부위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게 너무 크게 되면 안쪽에 있는 축하고 붙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축하가 안 붙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얘를 3mm로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5mm로 잡아준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축하고 그 다음에 이 상자하고 힘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 그러면 거의 똑같은 사이즈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에 비슷하게 맞춰주느라 5mm로 잡아줬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축하고 얘하고 연결해 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여기에 그 중간에 있는 원통하고 얘하고는 한 개만 연결이 될 거고요. 한쪽에 있는 상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 상자는 요 상자하고 빨간 상자하고 두 개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를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는 한 개를 들어가게 될 때 요거를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 정렬 도구로 같이 쓸 겁니다. 자, 그 전에 어차피 같은 사이즈의 상자를 세 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를 컨트롤 C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한번 누르게 되면 한 개가 나오겠죠? 한 번 더 컨트롤 V 하게 되면 한 개 더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자를 한 개, 두 개, 세 개. 자, 이번에는요, 요 상자를 딱 중간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렬 도구 사용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시겠습니다. 앞에 만들어져 있는 거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빨간 상자 한 개만 선택을 해줍니다. 빨간 상자 한 개만 선택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선택한 상자를 여기 중간에 좀에 이렇게 옮겨놓고 작업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대충 봤을 때, 얘가 정확한 사이즈가 지금 나와 있다기보다는 대충 요 정도 가서 얘가 붙겠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요 정도 붙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데, 한 개만 빼고 정확하게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갖다 놔 주시고, 네. 자, 한 번 더. 이 상자를 이렇게 대충, 대충 갖다 놓으시면 돼요. 대충 갖다 놓고요. 자, Z축하고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충 갖다 놓고요. 요 두 개를, 지금 두 개를 선택한 거죠. 예. 앞에 만들어져 있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세이프들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만든 빨간색 세이프하고, 두 개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두 개 선택한 상태에서 정렬 도구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중간에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Y축 중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Z축 중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두 개입니다. Y축 중간, Z축 중간. 선택하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아까 이 상자 사이즈를 5mm로 맞춰놨기 때문에 이 상자가 중간에 있는 원통하고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 상자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되시고 난 다음에 얘를 지금 여기 그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붙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얘를 그대로 그룹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씩 그룹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그룹. 자, 그룹이 되게 되면 한 개의 색깔로 바뀌죠. 한 개의 색깔로 바뀐 걸 확인하시면은 일단 그룹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룹 완성된 거고요. 자, 하나 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상자는 여기 아랫부분에 상자가 들어가서 아랫부분에 있는 원통하고 여기 상자하고 같이 붙이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상자를 또 하나를 대략 가지고 와서 대략 키보드로 옮겨 보겠습니다. 대략 요 정도 위치면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충 갖다 놓고요. 대충 갖다 놓고 그리고 정렬 도구 사용을 합니다. 정렬 도구 사용을 해서 이번에 정렬 도구 사용을 해서 갖다 놓을 위치는요. 일단 Y축은 중간 정렬해 줍니다. Y축 중간 정렬해 주시고 Z축은 맨 밑바닥. 자,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가져온 상자가 맨 밑에 있는 원통하고 여기 그 반대쪽에 있는 상자하고 붙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붙었는 게 이상 없다 싶으시면 또 다시 그룹. 요 상자 들어가 있는 부분 다 선택을 해서 그룹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색깔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그룹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맨 밑에 것은 여기 붙어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자입니다. 마지막 상자 혹시 모르니까 색깔을 살짝 바꿔서 진행을 할게요. 얘를 선택을 해서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구분이 될 수 있게. 자, 이 파란색 상자는요. 거의 똑같은 위치에 들어갑니다.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는데 얘는 맨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붙어야 되는 거죠. 자, 위에서 붙여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서 옮기셔도 되겠습니다만 대략 갖다 놔놓고 좀 전처럼 정렬 도구 사용하시면 정확하게 가게 돼요. 자, 이렇게 대충 갖다 놓고요. 이 정도 위치에서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에 갖다 놔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자하고 이미 앞에서 그룹되어 있는 세이프들 선택을 해주고요. 자, 정렬 도구 들어갑니다. 정렬 도구 들어가서 일단 Y축 값 중간, 그리고 Z축 값은 맨 위쪽. 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 위치 정도 될 것 같으면 맨 위쪽에 있는 원통하고요. 그 다음에 상자하고 이렇게 붙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상자가 붙어 있는 곳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다른 곳하고 안 붙으면 돼요. 맨 위쪽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확인이 되셨으면 요 다시 선택을 쭉 해주고요. 선택한 요 두 개의 세이프 그룹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에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관절을 만들었고요. 그 관절에 원통 3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원통 3개 중에서 맨 위쪽에 있는 원통하고 맨 안쪽에 있는 원통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축을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것하고 맨 아래 것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거는 축하고도 0.5mm 정도 간격으로 쭉 돌아서면서 실제 1mm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상태고 아래 위로도 1mm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이 중간에 있는 원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 부분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 상자하고 따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만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원통하고 맨 아래쪽에 있는 원통 같은 경우에는 연결 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상자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2개는 한쪽에, 왼쪽에 붙어 있고요. 중간에 있는 한 개는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일단 완료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요. 출력을 하게 되면, 일단 평면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할 때 아래 위로 스포트가 많이 쌓이거든요. 스포트가 많이 쌓이게 되고, 원부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맨 밑쪽까지는 조금만 스포트가 쌓이게 되고 스포트가 좀 덜 쌓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할 때는 이대로 출력을 하는 것보다는 출력하는 방향을 잡아주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3D 프린트가 적청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적청식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얘를 눕혀주겠습니다. 90도. 자, 그리고 바닥에 0mm.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출력을 하게 되면요. 여기 아래쪽에 스포트가 쌓이게 되겠지만 요쪽 부분에 스포트가 쌓이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 부분에 스포트가 쌓이게 될 텐데 여기 요런 부분 스포트가 쌓이게 될 텐데요. 요 스포트는 제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스포트 쌓이게 되는 부분은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부분은 조금 쌓일 거고 바깥쪽에 이렇게 안 쌓일 거기 때문에 힘을 약간만 좀 얘가 떨어져서 움직여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절 하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일단 요거에 대한 설명을 추가를 하고 또 다음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름은 무릎 관절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 하나가 저장이 됐습니다. 자, 방금까지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것이 무릎 관절이라는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했는데 똑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무릎 관절이 완성이 됐을 거고요. 혹시나도 조금 모양이 이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대로 쭉쭉 따라와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습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과정들이 이해가 조금 안 되시면 동영상을 돌려보시면 되잖아요. 오히려 동영상이니까 훨씬 더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이전으로 돌리시고 이전으로 돌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됐는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작업했던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스쳐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파워포인트 화면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 순서대로 진행이 됐는데요. 우선 원통을 먼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원통을 가지고 와서 원통의 크기하고 지름을 10mm, 10mm, 높이 5mm짜리 원통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 원통의 윗면을 작업평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업평면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평면 이쪽에다가 원통을 새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통의 사이즈는 5mm, 5mm, 6mm에서 이 원통 중간에 축 형태로 만들었죠. 축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원통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축하고 중간 정렬을 해줬습니다. 이때 중간 정렬을 할 것은 X축하고 Y축만 중간 정렬을 해줬습니다. Z축은 손을 안 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룹을 시켜줬죠. 그룹을 시켜주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작은 축 위쪽에다가 다시 한번 작업평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통 하나들을 만들어서 그 원통의 사이즈 10mm, 10mm, 5mm짜리 맨 아래 있는 원통과 똑같은 원통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 위에다가 중간 정렬, X축하고 Y축 중간 정렬해서 위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위치를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모양이 이 모양이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원통이 3개 형태인데요. 이 3개 형태를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되면 요거 그대로가 이제 하나의 세이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세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원통을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원통 또 하나 가져왔고요. 일단은 가져온 원통은 앞에 만들었던 아래 위에 있는 두 개와 똑같은 사이즈의 원통을 만들었고요. 10mm, 10mm 두께 5mm짜리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원통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 구멍 원통을 아예 바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가져왔고요. 이 구멍 원통의 사이즈는 6mm, 6mm, 지름 6mm짜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지름 6mm짜리 원통을 세 번째 가져온 이 원통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줬죠. 그리고 이 구멍 뚫어져 있는 이 원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앞에 만들었던 R형 모양의 원통하고 두 개를 XYZ 세 개를 다 이용을 해서 중간 정렬해 주게 되면 지금 이렇게 딱 줄을 쓰게 됩니다. 자,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띄워진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을 투명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얘가 그룹이 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움직여주는 다리나 여기에 연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 상자의 사이즈는 10mm, 10mm, 16mm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를 양쪽에다가 똑같이 갖다 놓고요. 그리고 양쪽에 갖다 놓은 그 상자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떨어져 있지만 혹시 작업하다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룹화 시켜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화 시켜진 옆에다가 이제 요 연결해 주는 부분이죠. 상자를 가지고 와서 상자의 사이즈를 작게 3mm, 5mm, 5mm짜리 상자를 만들어 줬고요. 똑같은 상자 3개를 만들었습니다. 3개를 만들어 줬고요. 그 똑같은 상자 3개를 하나는 이쪽 중간에 원하고 상자하고 오른쪽 상자하고 연결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상자는 오른쪽 첫 번째 원하고 세 번째 원, 맨 밑에 원하고 맨 위에 원하고 그 두 개를 쪽 상자하고 연결해주는 역할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부품으로 등록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 이제 관절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렸는데 관절 만드는 부분은 더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부품으로 만들어서 그 부품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면 로봇팔이 만약에 뭐 하나만 만들어진다 그러면 관절 하나만 들어도 되겠지만은 손만 하더라도 관절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10개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 10개의 관절을 하나하나 다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려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모델링된 것을 가져와서 연결만 하시면 되거든요.
모양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연결만 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이제 관절을 등록을 할 겁니다. 등록을 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등록되어진 관절을 가져오시면 돼요. 바꾸어 얘기하면은 오늘 수업 들으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잘 등록해 놓으시게 되면 다음 시간 수업부터는 등록된 관절을 그냥 가지고 오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팅크헤드 화면에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요 세이프가 있는데 일단 그룹화 다 시켜진 상태입니다. 그룹을 다 시켜진 상태고 여러분들 똑같이 무릎 관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기본 세이프 클릭을 해 주셔가지고 내 작품을 가주십시오. 내 작품. 자, 그리고 세이프 만들기라고 있죠. 세이프 만들기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이프 만들기 클릭하시고 나면은 지금 작업한 세이프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세이프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만들었던 것 무릎 관절이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관절 1이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관절 1. 네, 관절 형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관절 1로 해서 일단 등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세이프 저장.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만든 세이프가 지금 관절 1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든 관절이 이렇게 등록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로 들어가셔가지고, 일단은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대시보드로 들어가셔서, 일단은 빠져나오는 걸로 해주시고요. 자,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빠져나오고 나면 화면이, 일단 이렇게 바뀌죠. 천천히 바뀌면서, 내 디자인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무릎 관절 그대로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네, 제 거는 일단 하나는 삭제를 하도록 하고. 네. 지금 여기 있는 관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방금 여러분들이 세이프 등록을 했잖아요. 일단 등록된 세이프가 내가 쓸 수 있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가지고요. 자, 그리고 3D 디자인.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가시고 3D 디자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만든 세이프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지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세이프 들어가 주시고 내 작품에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예, 관절 1 클릭을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올 수 있으면 돼요. 여러 개 한번 가져올까요? 관절 1 다시 가져오고 또 관절 1 가져오고 관절 1 가져오고 자, 가지고서 또 크기 조절도 가능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관절의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이번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은요. 일단 관절을 만드는 것은 좀 특별한 관절, 이렇게 접히는 관절 만드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관절을 이용을 해서 관절 만드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이프 등록하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이프를 등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이프 등록한다라는 것은 이제 작업한 내용을 등록을 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는 겁니다. 꺼내쓸 수 있는 거고요. 로봇팔을 만들 때, 사용할 때, 뭐, 이렇게 머리 모양 만들고, 팔 모양 만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들게 되면은 그런 모양들을 등록만 해 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꺼내 오시면 돼요. 꺼내 오셔가지고 연결하시고, 머리, 팔, 다리 붙이시게 되면, 뭐, 로봇 형태의 모양, 모델링 하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연결 부위 모델링 하나까지 알려드렸고요. 요 작업을 이어서,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는 가지고 와서 작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